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뉴스는 뭐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주 슈퍼위크2 시작.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 네이버 외국계 목표 주가가 나왔다고 하네요. 세 번째, SK하이닉스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기리분들, 이번 한 주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르게 경제뉴스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 흥행에 차기 IPO 주자가 기대감이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약 증거금이 56조 원이 몰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흥행에 성공을 하자 차기 공모주도 이것도 같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러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IPO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가히 시즌2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를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K카, 카카오페이가 출격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은 신한스펙 8호와 고분자 생체재료 기반의 의료기기와 바이오 제품을 전문 생산하는 바이오플러스라고 합니다. 바이오플러스의 강점은 세계 유일의 원천 기술인 MDM 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표 제품으로는 더말 필러와 유착 방지제, 관절 조직 수복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4천억 정도고요.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어떤 기업이 있는가? S&D,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기업입니다. 불닭볶음면 소스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밀렸는데 이제 드디어 출격을 한다고 하네요. 상장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다음으로 실리콘2, 프롬바이오도 같은 날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로 실리콘2는 국내 최대 화장품 역지구 플랫폼 스타일코리안닷컴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미국 월마트와 캐나다 아이허브 등 해외 유통업체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는데요.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지난해 매출액은 990억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건기식 업체 프롬바이오가 있습니다. 관절 연골에는 보스웰리아, 위건강에는 메스틱 등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보스웰리아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압도적으로 점하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2만원 초반대,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라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IPO 초일기를 하고 있는 기업 몇 개를 봤습니다. 이제 저러한 기업들은 이번 주 토요일, 당장 내일이네요. 내일 한번 꼼꼼하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 기업 중 대부분이 코스닥에 상장하지만 3개 기업은 코스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그리고 K카, 카카오페이. 첫 번째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은 럭셔리 핸드백 제조자 개발 생산, 우리가 알고 있는 ODM 글로벌 1위 업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길이 또 명품의 명자도 모르는데 한 번씩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마이클 코어스,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토리버치, 마크 제이콥스, 여기에 명품 핸드백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부터 디자인 개발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연간 4억 개의 핸드백을 생산할 수 있는 업계 최고 생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내 중고차 업계 1위 K카. 조금 타이밍이 늦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중고차는 없어서 못 팔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반도체난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중고차 거래는 화랑을 띨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K카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K카의 전신은 SK그룹 중고차 브랜드인 SK엔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오시고 계시죠. 카카오페이. 최근 들어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흔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모 청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이 지금까지 확인하시다시피 정말 많은 공모주가 현재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금리가 낮은 상황 속에서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처 대안도 별로 없고 증권 시장도 지금 현재 어수선하기 때문에 공모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규제 이슈로 인해 흥행 성적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그리고 개인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화하게 되면 수십조씩 몰렸던 청약 증거금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앞으로도 정말 많은 공모주가 남아있습니다. 하나씩 다 꼼꼼하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노란색 썸네일에서는 살짝 다뤘는데 오늘 한 번 더 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레깅스 위력 이 정도일 줄이야. 잭시믹스 통 큰 결단 내렸다. 레깅스 브랜드인 잭시믹스를 생산하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상장 이후에 첫 분기 배당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분기 배당을 진행하는 게 10개가 채 되지 않는데요. 그 안에 잭시믹스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3분기 이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배당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브랜드엑스는 최근 주주 환원 노력뿐만 아니라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차트를 딱 봤더니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크게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6%나 상승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기 배당은 어제 나온 뉴스인데 라고 봤더니 어제 저녁 미국장에서 레깅스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룰루레몬이 주가가 14%나 올랐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매출이 61%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레깅스 업체도 야, 우리도 이렇게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고수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고수분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우리가 주식 선정을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바로 지금 내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거, 거기에 관련된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 삼성전자, 비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각을 접목하자면은 만약에 기분들이 잭시믹스 레깅스를 한 번이라도 사 보셨다면은, 그리고 그 제품에 만족을 하셨다면은 야, 그때라도 이 주식 살걸,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하지만 오늘은 살짝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두 개를 연속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카카오 추가 규제 하나,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내세운 금융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핀테크 업체에 대한 규제로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 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핀테크 업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핀다, SK플래닛 이러한 기업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인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르면은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등 영업행위에는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면은 25일부터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 이러한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보험, 펀드, 대출 비교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핀테크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핀테크 업계는 금소법 계도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특히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혁신기업이라도 더 이상 특혜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도 추가 규제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내 증권사를 비롯해 해외 증권사 모두 한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형적인 매수 기회다. 한번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판단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CLSA, 카카오 네이버 시총 19조 증발, 과도한 하락, 매수 기회. 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 CLSA는 금융당국의 금융플랫폼 규제 우려로 인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급락이 과하다며 저점 매수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틀 동안 거의 19조 원이나 증발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CLSA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첫 번째, 얼마 전에 중국에서 빅테크 규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중국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중국처럼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 세 번째는 한국 금리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심리 훼손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CLSA가 확인을 해보니 금융당국의 발표가 오히려 향후 지침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급락은 전형적인 매수 기회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규제로 인한 실적 영향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이 중국보다 규제 측면에서 더 성숙하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는 동안에 매수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 주가도 말을 했는데요. 네이버는 56만 2천원, 카카오는 19만 4천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날 종가 대비 각각 40% 그리고 50%나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네이버는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장중에 좀 오르나 싶더니 슬금슬금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하게 반등을 주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딱 보면은 야, 역시 그때가 저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올라갈 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바로 풀매수 가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간단하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게 쭉쭉 떨어지게 된 이유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외국인이란 기관이 다시 돌아와야 다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예상치 못한 갑자기 큰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확률은 정말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들어가고 싶다 이러한 욕망에 시달리신다면은 철저한 분할 매수로 천천히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슬금슬금 매수를 할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슬금슬금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 보자면은 아직까지 여기도 현재 진행형이죠. 삼성전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줄 아무도 몰랐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형주가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여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당연히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를 좋게 보신다면 지금부터는 슬금슬금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때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외국인 매도였습니다. 자, 맨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매도량이 슬금슬금 줄어들고 이제 최근에는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공부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의 전략을 한번 수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충전하기가 힘들다 이거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주차장에 세워두면 자동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주차장에 전기차를 세워두기만 해도 무선 충전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주파수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시도가 어려웠지만 이르면은 연내 상용 전기차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이랑 똑같겠죠. 이렇게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주차장에다가 차를 그냥 대기만 해도 충전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는 이러한 전기차 충전소가 최소한 몇십 개는 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인들 푹 빠진 한국 게임 뭐길래 지난번에 봤던 뉴스죠. 그런데 계속 볼 만큼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 4일 만에 1위에 등극했다고 하네요. 게임 업체 데브 시스터즈가 만든 RPG 쿠키런 킹덤의 일본 내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출시 4일 만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순위 1위에 등극을 했고요. 일본인 성우를 기용하고 오프라인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등 현지화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회사 측에서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라고 하네요. 참고로 왜 애플 앱스토어만 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앱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이 앱스토어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쿠키런 킹덤은 지금 현재 데브 시스터즈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들 그거 아셨나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적자의 늪에 허덕였던 게 바로 데브 시스터즈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2013년 벌써 한 8년 전이네요. 그때 쿠키런이 나와서 대박을 쳤는데 그때 이후에 이렇다 할 흥행작을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번 쿠키런 킹덤이 다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얼마나 대박인가 그걸 봤더니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0%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97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59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업계는 쿠키런 킹덤의 이용자 10명 중 6명이 여성 이용자라는 점과 영미권 전래 동화인 진저 브래드맨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게임 방식에 거부감이 없고 캐릭터 역시 친숙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앞으로 데브 시스터즈는 일본 시장에서 흥행 물꼬를 트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미국, 유럽 시장도 본격적으로 공략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선 다음 달에는 미국에서 마케팅 강화에 나설 것이고요. 하반기 들어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순위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애플 앱스토어 게임 인기 순위 40위를 하고 있고 매출 순위도 59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럽 진출을 위해서 컴투스랑 전략적 제휴 계약도 체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왜 컴투스랑 이렇게 하는가 그걸 봤더니 서머너즈 워로 유럽에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컴투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유럽 24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데브 시스터즈가 올해 흑자 전환을 넘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흥국생명연구원은 현재 쿠키런은 국가별 대규모 업데이트와 마케팅을 통해서 일매출을 증가시키려는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쿠키런 킹덤의 흥행으로 흑자 전환은 첫 해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은 물론이고 2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정말 기쁩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죠.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하자 임원들 자사주를 쓸어담고 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 쇼핑에 나서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반도체 경기 둔화 전망에 SK하이닉스 주가가 단기간 급락을 하자 저평가라고 판단한 경영진이 사들이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얼마나 많이 샀나 그걸 봤더니 SK하이닉스 ER 담당 부사장은 하루에 14,000만원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사장들도 지난 7월에서 8월 잇따라 자사주를 사들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발제조 총괄 사장은 1억 원이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래 보시면은 다른 임원들도 이렇게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는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면서 3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3일에는 장중 98,900원까지 내리면서 작년 12월 이후 처음 10만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이 올해 하반기부터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이러한 생각이 많다고 합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메모리 출하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메모리 가격 상승이 지속되기 때문에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디램 가격 하락에는 잠시 주춤할 수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 상승 반전에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을 담을 기회로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군요. 자, 기름들 다른 것들 다 빼고 보통 그 회사의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는 실적 기대감이나 책임 경영 의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다시피 저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한 사람당 크게는 1억 원씩 매수를 하는데 이 안에는 앞으로 주식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이 없다라고 말하기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최근 진행된 SK하이닉스의 경영진의 입단 자사주 매입은 올해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이 있다고 합니다. 자, SK하이닉스 차트를 보자면은 이때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슬금슬금 바닥을 다지고 있죠. 이제 거래량 또 많이 줄어들고 이제부터는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이 진짜로 매수의 타이밍일지 한번 기리분들이 이번 주말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리포트 두 개를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 관광개발 여름 온기 반영되는 카지노 실적. 롯데 관광개발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올해 3분기 호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KB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8,000원을 유지한다고 하고 참고로 전일 종가는 19,400원이라고 하네요. 자, 카지노 실적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추석 연휴도 있기 때문에 드롭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호텔 부분도 호재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평균 객실 단가도 ADR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27만에서 약 29만원으로 올렸으며 객실 점유율 OCC도 2분기 70% 수준에서 3분기 72%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며 5성급 호텔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14개의 식음료 업장과 다양한 기업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전환된다면 각종 기업 행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호텔 이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점쳐진다고 하네요. 자, 롯데 관광개발 그때 주가가 떨어지고 쭉 올라와서 아직까지도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죠.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 최근 들어 지속적인 적자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롯데 형제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가성소다 그리고 수소사업 성장에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목표가 상승. 현대차증권은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 3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성소다와 수소사업 성장에 따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1만 5천원으로 15% 올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은 70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8%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에폭시 체인 초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성소다의 경우 알루미나 재련용 수요 강세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건설 경기 호조에 따른 에폭시 체인 강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 및 조선양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에폭시 체인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성소다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롯데 정밀화학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1만 5천 원이었죠. 과연 롯데 정밀화학, 효성화학 그러한 기업들처럼 진짜 쭉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주말에 꼭 한번 공부해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은 숙제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기름들 이번 주말에 와 이렇게 쉬어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